안녕하세요. 정치화법 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6가지 기본 원리가 있죠. 그 6가지 기본 원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바로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관련 있는 내용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정당성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헌법에 표시한 거고,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현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내용, 국민투표제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국민주권주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이런 개념들, 그리고 복수정당제,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 이런 것도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수정당제는 또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 동시에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선거, 언론의 자유, 국민투표제, 이런 거 나오면은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는 거. 국가 권력. 국가는 간섭하지 마. 이런 원리죠. 바로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근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죠. 바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실현 방안을 보면, 여기 요 말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원칙은 바로 기본적 인권, 다시 말하면 인권 보장,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이런 거 다 뭘까요?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은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기 개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복지국가가 뭐라고 그랬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다. 사회권. 이 사회권, 국민의 기본권 중에 일부죠.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는데, 이 사회권과 복지국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복지국가의 원리를 바로 헌법에 보장된 이 사회권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개념, 이 사회권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예를 들면 복지와 관련된 거,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 또는 노인
문제와 관련된 거 또는 환경, 여성, 노동,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 사회권과 관련되고 복지국과 관련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복지국과 관련된 인간다운 생활, 의료, 교육, 고용 이런 거 관련 있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겠죠. 적극적인 국가를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빈부격차, 독과점, 공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두되면서 이런 복지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실현 방안을 보면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평등의 개념으로 보면은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실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이런 것들, 노인에 대한 얘기 또는 환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국제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가 바로 국제평화주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보면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위반한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전문에 나와 있죠.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머릿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헌법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5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에 의하여 조약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죠. 자, 이 조약이 체결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는 국회에서 해주는 거고 이런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자체가 바로 국제평화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거. 자, 그래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든지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든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화 국가의 원리. 자, 이거는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보면은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최근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 국가의 원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상교육, 무상의무교육 이런 거, 평생교육 이런 개념들이 또는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든지 전통 문화를 진흥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국가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평화통일. 자, 여기 통일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되겠죠? 통일을 지향한다는 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거. 이게 여섯 번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력통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면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지만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주고 그 다음 민주평화통일 정책 자문
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념 체크 문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